자,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동네 극장에서 지금 곧 개봉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해설을 하겠습니다. 작품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푸치니 작품입니다. 서부의 아가씨라고. 아주 흔하게 그 공연하는 푸치니 작품은 아닌데 그래도 꽤 재밌는 작품입니다. 이게 작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그 18시즌이니까 작년 10월 달인가 그렇게 한 7회 정도 공연한 작품입니다. 푸치니 작품이고요. 오늘 이 작품 오페라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해설 듣고 동네 극장에 가서 오페라를 한번 보시면은 그 맛이 아마 또 새로울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푸치니는 지아코모 푸치니입니다. 1858년에 태어나서 2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70살을 조금 못 사시고 죽었죠. 아주 바람둥이였습니다. 실제 그 푸치니의 명성에 비해서 지금 사실 남긴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 마지막 뭐 잔니 스키키, 외투, 수녀 안젤리카는 지금 트리티코라고 이래가지고 그 세 편이 지금 짧은 오페라라서 옴니버스 형태로 이렇게 한 작품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뭐 성공작으로 치면은 뭐 한 네다섯 작품에 뭐 투란도트 이건 이제 실제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베르디나 바그너에 비하면은 작품 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아주 임팩트가 강한 작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푸치니가 굉장히 다작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들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지아코모 푸치니에 대해서 우선 이 작곡가에 대해서 우선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실제 1958년에 이 루카라고 이제 실제 루카에서 태어났는데 뭐 집은 부유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음악가 집안입니다.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는 오르간 연주도 하고 부모님들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22살에는 그 밀라노에 있는 음악원을 수학했죠. 밀라노 같으면 뭐 그 당시에 음악의 거의 이탈리아 음악의 중심지라고 특히 오페라 쪽은 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폰키엘리라고 오페라 그 라조콘다를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곡가죠. 그 시간의 춤이라고 그 사실 그 월트 디즈니에서 오래전에 만들었던 그 판타지에 그 사실 그 나오는 음악입니다. 그 시간의 춤이라고 그걸 작곡한 이제 폰키엘리 밑에서 수학을 했답니다. 그 22세에 이 베르디 아이다를 피사에서 아마 관람을 하고 나서 오페라 작곡을 결심했다고 해요. 아이다를 그 베르디 아이다. 그러니까 뭐 사실 푸치니가 이제 베르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게 그 아이다 관람 후에 오페라 작곡을 결심했다 그러니까 영향을 꽤 받은 거죠. 2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밀라노에서 고향 루카로 왔는데 이때 이제 고향 친구가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기 부인을 음악을 좀 가르쳐 주라고.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죠. 그래갖고 2년 뒤에 이 친구 부인인 엘비라가 푸치니 아이를 임신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도주를 하죠. 뭐 도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친구가 따라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엘비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 그 자기 자식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이제 푸치니를 따라간 겁니다. 그 참 웃기는 얘기죠. 그럼 그 친구가 칼 들고 쫓아갈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42세 또 그 당시에 뭐 법률학도였던 것 같은데 아주 젊었던 코리나라는 여자하고 또 사실 외도를 한 3년간 합니다. 뭐 그때는 뭐 외도를 해도 그렇게 막 강하지 않았나 봐요. 알고도 3년을 그냥 놔둔 거 보니까. 근데 45살 때 교통사고가 나거든요. 이 사람이 또 자동차 광이었었는데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자동차 좋은 거 사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으니까 이게 3년 됐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엘비라나 이런 가족들이 이제 이 코리나와의 외도를 끝내게 하려고 이제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강제로 끝냈던 것 같은데 이 코리나라는 여성이 이제 그 소송을 합니다. 뭐 혼인병자 간음 이런 것 같은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토리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고 나서 요 45세 되던 해 그 친구 엘비라가 친구 부인이라고 그랬죠. 친구 부인하고 정식으로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거의 20년 가까이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때 45세 때 친구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탈리아 법이 이혼이 안 된 상태는 결혼을 못 했던 걸로 결혼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이때 결혼을 한 거죠. 뭐 사실 바람도 피우고 뭐 이런 상태에서 또 뭐 한 20년 산 여자와 또 정식 결혼을 했다. 이거 사실 상식적으로 조금 와닿진 않죠. 그리고 사실 50살 때는 이 자동차 사고 때 이제 자기 그 간호를 담당하던 메이드, 그러니까 가정부 하나를 아주 어린 가정부 하나를 고용을 했는데 얘가 이제 열 몇 살 때 와서 뭐 한 4, 5년 있으니까 이제 또 여성 티도 나고 이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엘비라가 또 이제 이걸 이제 남편과의 사이를 의심을 하고 막 도리아 젊은 아주 어린 애를 막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리아라는 젊은 아이가 결벽을 주장하면서 죽어버린 거죠. 자살을 해버렸죠. 이게 또 문제가 돼갖고 엘비라는 사실 이걸 때문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그 구속도 됐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고죄로. 아무튼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또 푸치니가 또 엄청나게 또 담배를 피운 사람이기 때문에 66살, 66살 때 이제 그 트란도트 작곡을 하다가 이제 후담으로 죽은 거죠. 트란도트 작품 중에 그 류의 아리아까지만 완성하고 죽은 겁니다. 그 이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그 작품하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26세 때 레빌레라고 이제 무슨 공모전에 출품했는데 당선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실 이것도 다시 재공연을 해가지고 뭐 인기를 꽤 얻었다는데 뭐 정식으로 이제 처음 인기를 얻었던 건 이 마농 네스코죠. 35살 때 샀던 거. 마농이라는 아주 전설적인 미인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이것 여기서도 사실은 우리 오늘 이제 서부의 아가씨처럼 마농하고 그 마농이 결국 죽는 게 이제 그 미국에 유배를 가서 죽습니다. 아메리카나에. 그 당시에는 뭐 미국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죄인들 그 이렇게 유배를 보내는 지역으로 썼던 것 같으니까 유럽에서. 그다음에 38세 때 라보엠, 42세 때 토스카, 46세 때 나비 부인. 소위 말하는 그 푸치니의 3대 작품 라보엠, 토스카, 나비 부인이 거의 요 전성기 때 40전으로 한 요 전성기 때 다 쓰여졌었고요. 사실 또 뭐 푸치니의 작품 중 1, 2, 3, 4 그 트란도트 빼고 1, 2, 3, 4 등이 요때 다 됐고 아마 요걸 하고 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루카에 말고 토레 델라고라고 루카에서 좀 가까운 호반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별장을 마련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푸치니 페스티벌은 고향인 루카에서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이제 별장이 있었던 토레 델라고에서 그 푸치니 페스티벌을 합니다. 매년 여름에. 그러니까 나비 부인까지 하고 뭐 엄청나게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조금 해해졌는지 이제 한 6년 있다가 발표한 서부의 아가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작품성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게 이제 말이 그렇지 참 푸치니가 이게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고 베르디의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이 사람도 낭만주의 작곡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부의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뭐 불협화음이라든가 그 당시 현대 음악이 추구하던 많은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에 이제 사실 서부의 아가씨가 작품적으로도 그 음악적으로도 꽤 인정을 받긴 받았습니다. 이 서부 아가씨가. 이 서부의 아가씨가 그 딱 남겨진 아름다운 아리아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현대 음악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드럽고 귀에 익은 그런 아리아들이 없습니다. 이 바그너하고 비슷한 그런 바그너나 그 리하트르 슈트라우스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그럼 59세 때 뭐 제비, 60세 때 아까 얘기했던 일 트리피코, 그 잔니스 키키, 그 웹투, 수녀의 안젤리카 요 작품을 남기고 60세 때 또 남기고 이제 트란도트는 미완성 상태로 죽죠. 요게 이제 사실 푸치니의 일생입니다. 대충 정리가 됐습니까?
그럼 이 푸치니가 사실 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하고는 일화가 많습니다. 이 토스카니니가 실제 오늘 우리가 소개드리는 이 작품 서부의 아가씨도 초연 때 이 미국에서 초연한 초연 때 토스카니니가 실제로 직접 지휘를 했었죠. 그리고 또 투란도트도 미완성 상태로 죽었는데 사실 이 토스카니니가 그 작품이 너무 아까워서 그 푸치니 제자들 데리고 그걸 완성시켰다는 일화도 있죠. 그리고 더 이제 재밌는 거는 아마 토스카니니하고 말년에 이제 상당히 쌈박질을 했나 봐요. 싸워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말도 안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있었는데 푸치니가 그 연말에 이제 이렇게 케이크를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한테 돌렸답니다. 근데 실수로 토스카니니하고 이제 싸워서 이제 지금 격조한 상태인데 그 케이크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케이크를 실수로 해서 잘못 보냈다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토스카니니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로 다 먹어버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 관계가 다시 복원됐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재밌는 일화죠. 자, 서부의 아가씨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품의 개요는 이게 산막 오페라입니다. 산막 오페라고 이 원작이 이제 벨라스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비 부인도 쓴 분이죠. 그 사실 이게 푸치니가 이제 나비 부인 미국 공연 때 미국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이제 황금 서부의 아가씨라는 벨라스코 작품, 그러니까 영국으로 한 작품을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작품을 썼다고 그러네요. 그 벨라스코 작품입니다. 이 푸치니 작품 중에서 이때 이제 이게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이 초연을 할 때 아주 대단했죠.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했고 그 당시 당대 최고의 테너 엘리코 카루소가 존슨 역을 맡았다니까 상당히 센세이션했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의 작품성은 차치하고라도 이게 미국 서부극이거든요. 일종의 오페라 서부극이라는 뭐 최초의 작품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관심이 엄청났었죠. 미국 서부극이고 푸치니 해외 시리즈 2탄입니다. 1탄이 이제 일본의 나비 부인, 2탄이 미국 서부의 아가씨고 3탄이 사실 이제 작곡하다 말았던 중국의 투란도트입니다. 해외 시리즈라고 보통 얘기하죠. 미국인의 폭발적인 성원으로 초연은 대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8년 있다가 다시 아까 얘기했던 일트 특허를 미국에서 다시 초연을 합니다. 미국하고 이 푸치니가 인연이 깊어요. 그 당시에 또 푸치니가 워낙 유명한 작곡가였었고 오페라 작곡가였으니까 미국에서 이 초연을 하는 작품에 대해서 특히 미국을 이제 배경으로 한 작품이었으니까 뭐 그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죠. 이 서부의 아가씨가. 자, 근대적 화성과 다양한 불협화음을 적용했는데 사실 이거 음악적으로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 단지 이제 그 현대 오페라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제 그 귀에 익지 않는 그런 화성들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이제 그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적용해 갖고 바그너나 그 리하트르 슈트라우스 작품에 상당히 영향을 받기도 많이 받고 뭐 끼치기도 했다 그러는데 불협화음이란 게 이제 이게 화음이 이제 서로 조화가 하모니가 안 일어난다는 이런 뜻인데 이게 현대 음악에 와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현대 음악의 그 기법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낭만주의 음악에서는 이게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서부의 아가씨가 그 불협화음을 많이 적용했답니다. 뭐 일단 음악적으로는 등장인물은 이제 대충 보면 이제 에바 마리아 웨스트블럭이 이제 미니 역을 맡은 거고 미나가 아니고 미니입니다. 저 잘못 썼네. 그다음에 요나스 카우프만 뭐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뭐 재작년 시즌 때는 그 미국 유럽에서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나스 카우프만이 나온 작품은 뭐 몇 달 전부터 이미 다 매진이 될 정도로 특히 여성 팬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얻어가지고 사실 재작년 시즌 때 좀 너무 성대를 혹사시킨 경향이 있어서 작년 시즌 상반기에는 사실 별로 이렇게 음악 활동을 안 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미니 역, 딕스 존슨 역, 그 다음에 젤리코 루치치라고 이분은 이제 세고비아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뭐 토스카의 뭐 스카르피아 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오텔로의 뭐 이아고 역 아주 악역 전담 바리톤인데 굉장히 이분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에바 마리아 웨스트블럭은
이 지금 같은 메트로폴리탄에서 지금 사실 그 뭡니까 발키리의 그 저기 역을 이미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그너 역을 하는 소프라노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등장하는 이 서브웨이 아가씨가 뭐 리릭뿐만이 아니고 스핀토, 드라마티코, 소프라노를 다 소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그너 역할을 하는 소프라노니까 당연히 굉장히 그 좀 다양한 음역을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보지죠. 막 그래서 아마 기용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작품은 뭐 그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그 산토차 역을 하는 거, 그다음에 로질 그 뭡니까 그 지그프리드의 엄마죠. 어, 지글린데 역을 발키리에서 했죠. 주인공이죠. 지그문트하고 지글린데는 쌍둥이 남매인데 두 사람이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애가 그 지그프리드입니다. 그 니벨룽 반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타 또 이런 분들이 지금 출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 트레일러 영상을 잠시 한번 먼저 감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트레일러 영상에서는 이 딕 존슨 역의 이 저기 연합 저기 요나스 카우프만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사실 보통 이렇게 예고편에는 실제 HD에 출연하는 배우가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트레일러에 유시프 에이바초프라고 이게 그 안젤 안나 네트레코의 남편이죠, 이분이 나오는데 사실 실제로는 요나스 카우프만이 나오니까 아마 중간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HD 주인공이 바뀐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지금 트레일러 영상에서는 유시프 에이바초프라는 러시아 테너입니다. 안나 네트레코의 남편이죠. 일단 트레일러부터 먼저 한번 감상을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제 1막은 자, 이제 줄거리를 대충 말씀드릴 텐데 1막은 이제 그 미니가 경영하는 주막 폴카 장면입니다. 원래 폴카는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그 골드러시가 있는 그 당시 서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일확천금의 꿈을 품고 뭐 전국 방방곡지 뭐 해외 유럽에서도 왔다 그러죠. 하여튼 뭐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뭐 이 사람들의 생활이 뭐 부자는 아니겠죠. 다들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그 금을 캐기 위해서 광산에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하루의 피로를 푸는 장소가 이 폴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들하고 다 떨어져 있을 거고 뭐 삶의 애환이 무지 묻어나는 장소인데 그 주인인 미니는 워낙 어립니다. 이 18세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극중에. 미니는 사실 이런 애환을 가진 광부 사이에 뭐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다가 성경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미니는 사실 그 광부들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뭐 단순하게 뭐 연애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의 뭐 엄마 같은 이런 모성을 느끼는 정도로 이 광부들이 굉장히 따르는 존재죠. 그러니까 뭐 일 끝나면 다들 여기 와서 이제 카드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그렇게 쉬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특히 향수병을 갖고 있는 광부 하나가 이렇게 우울해 있는데 그때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이제 음료 시인 같은 사람이 이제 그 향수를 자극하는 그 아리아를 한 곡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향수병 때문에 울음을 터뜨린 그 사람을 위해가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고향에 갈 수 있는 여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인간적인 면도 이제 이 폴카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 여기 이제 보안관 잭 랜스가 사실은 이제 또 미니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구애를 해가지고 자기 걸 만들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미니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뭐 그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제 미니가 이제 총을 들고 나타나죠.
저 지금 수잔 헤이워드 아시나요? 옛날 서부극에서 이제 그 나왔던 그 미국 장총을 들고 저렇게 수잔 헤이워드처럼 등장을 하면서 막 일거에 이렇게 진정을 시킵니다. 이 싸움판을.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라메네즈라고 그 당시에 이제 도적입니다. 도적이 이 근처에 출몰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도적한테 현상금 붙은 이 현상 그 포스터를 이제 지금 보안관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적이 출몰했다는 얘기들을 이제 서로 하고 있고. 근데 그 마침 그때 이제 그 보안관인 잭 랜스가 이제 미니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아리아를 부릅니다. 근데 뭐 한마디로 거절당하죠. 미니는 사랑은 바로 이 사람이라고 느낌이 와야지 하는 거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다고 이렇게 충고를 하죠. 아리아로 닦아를 하는데.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딕 존슨이라고 이제 나타납니다. 라메네즈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요나스 카우프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트레일러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모든 영상들이 이제 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건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딕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가명을 쓰고 라메네즈가 이제 도적인데 딕 존슨이라는 가명을 쓰고 이제 술집에 왔는데 보안관이 의심을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미니가 아이 나 자주 보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봉변을 면하게 하죠.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첫눈에 반합니다. 첫눈에 반하고 사실 이 라메네즈가 이 폴카에 온 이유는 이 광부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들을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은행이 변변찮으니까 아마 이걸 미니한테 다 맡겼나 봐요. 그 미니의 그 금고에는 광부들의 모든 벌어놓은 돈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라메네즈가 그 정보를 얻고 이제 그 돈을 털러 왔다가 이 라메네즈가 이제 미니에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더군다나 미니가 이제 라메네즈한테 얘기하죠. 제 금고에는 우리 광부들의 모든 피와 땀이 거기 다 보관돼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라메네즈가 사실 거기 약탈을 이제 취소합니다. 원래 신호가 오면은 약탈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춤을 추다가 급히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철수를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춤을 추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미니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1막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2막이 시작되는데 2막에 이제 미니가 이제 지금 딕 존슨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고 제일 예쁜 뭐 사실 거의 수잔 헤이워드는 거의 남자 그러니까 서부에서 아주 강한 여성으로 나오는데 아주 예쁜 이런 옷을 입고 이제 딕 존슨을 기다리죠. 그 들떠서 저렇게 무용도 하고 그 메이드한테 2인분의 음식을 준비를 시키죠. 그리고 딕 존슨을 기다렸는데 딕 존슨이 왔습니다. 둘이 사랑을 이제 확인하죠. 사랑을 확인하는데 이제 그 존슨이 저기는 이제 요나스 카우프만이죠. 요나스 카우프만이 이제 키스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미니가 그럽니다. 나는 매춘부 니나 같은 여자가 아니다. 아무한테나 그렇게 몸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거절하는데 여기 웃기는 이 매춘부 니나가 이 사실 라메네즈라는 도적의 정부입니다. 정부. 결국 이 여자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요나스 카우프만이 라미네즈라고 이렇게 보안관한테 자백을 하는 뭐 그런 게 이제 그게 실제로 있죠. 그런 장면 설정이.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이 보안관이 방문하고 보안관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급히 이제 딕 존슨은 이제 숨겼죠. 숨기고 절대 모른다고 하는데 보안관이 얘기합니다. 이 딕 존슨이 그놈이 그 도적인 라메네즈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미니는 이제 엄청나게 분노가 됐죠. 결국 그 미니가 분노한 거는 사실 그 딕 존슨이 라메네즈라서 분노했다기보다는 그 딕 존슨의 그 정부가 니나거든요. 그 니나의 정부니까 이건 결국 뭐 따지고 보면 이제 여자친구가 애인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더군다나 자기가 창녀라고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쫓아보내거든요. 근데 쫓아보내자마자 이제 총성이 울리고 딕 존슨이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다시 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숨겼는데 또 이제 보안관이 왔죠. 보안관이 왔는데 또 잡아떼죠. 없다고 잡아떼는데 피가 뚝뚝 흘리면서 이제 결국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됐는데 이제 이 또 미니가 또 양보를 안 하죠. 제안을 합니다. 그 보안관한테 카드 게임 3번 해가지고 만약 당신이 이기면 내가 당신의 여자가 되고 또 그 딕 존슨도 잡아가라. 뭐 만약 지면은 딕 존슨 잡아가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이제 뭐 됐는데
이제 카드 게임이 1대1로 됐는데 마지막에 질 것 같아가지고 이 사실 이제 이 미니가 수작을 부리죠. 뭐 쓰러지면 이제 물 가지러 가면서 카드를 바꿔가지고 결국 이깁니다. 이기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화를 내고 이제 보안관이 이제 나가죠. 그러고 눈이 내리는데 이제 딕 존슨은 이제 총상을 입은 차를 이제 도망을 가고 이게 이제 2막의 마지막입니다. 탈출을 결국 시키죠. 3막은 이제 그 광부들까지 다 동원된 상태로 이제 숲속에서 이제 지금 라메네즈를 검거 작전을 해가지고 결국 잡혀옵니다. 딕 존슨이 잡혀서 이렇게 이제 광부들한테 잡혀오는데 사실 딕 존슨은 사실 도적질밖에 안 했는데 뭐 잭 랜스 보안관 입장에서는 이놈이 뭐 도적도 도적이지만 사실 자기 사랑을 좀 뺏어간 연적이잖아요. 그리고 교수형에 처하는 걸로 막 이렇게 교수형에 처하는 걸로 결정합니다. 막 저끼리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 딕 존슨이 아주 이 오페라의 뭐 가장 유명한 아리아라고 얘기해야죠. 자유의 몸이 돼서 떠났다고 미니에게 전해달라는 그런 아리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아리아를 잠깐 감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형을 집행을 합니다. 교수형 집행을 하려고 막 하는데 이제 또 다시 미니가 이제 총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광부들을 설득을 하죠. 아리아를 부르면서 하나하나씩 내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가르쳤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광부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미니가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린 정신적인 지주기도 하고 거의 뭐 자기네들로 봤을 때는 뭐 신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결국은 광부들이 미니의 설득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용서를 해주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풀어줍니다. 그 결국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마지막에 이렇게 피날레 합창을 하고 그 딕 존슨과 미니는 이제 둘이 함께 이렇게 길을 떠나는 게 이제 이 오페라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치니 오페라 중에서 이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몇 안 되는 작품인데 이 분위기가 그대로 투란도트에 이어졌나? 제가 사실 투란도트가 마지막 결말이 해피엔딩인 게 이상하다. 근데 이 작품을 보면은 사실 투란도트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작품 말고는 거의 해피엔딩이 없었으니까요. 자, 이 뭐 두서없는 해설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한번 동네 극장에 가셔서 이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또 이 작품의 진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은 다시 오페라 개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